여기까지 하신 후에 Save Continue를 누르게 되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제 맥북의 터미널로 접속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되면요. 클로드라는 명령어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맥북에서 접속한 것처럼 클로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클로드 코드로 이렇게 열심히 개발하다 보면요. 갑자기 회의가 잡히거나 점심시간이 다 돼서 끊기는 경우가 있죠. 이때 폰에서 이어서 클로드 코드로 계속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로드 코드에서 공식 지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공식 지원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까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동작 원리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다 보시면 여러분 클로드 코드를 폰에서 계속 이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클로드 코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슬래시 하신 후에 RC 누르시게 되면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커맨드가 보이게 됩니다. 혹시나 보이지 않으신다면요. 클로드 코드를 최신 버전으로 먼저 업데이트 해주셔야 해요. 그러면 이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커맨드가 보이실 거예요. RC만 입력해도 보이니까요. 입력한 다음 엔터 쳐보면요.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 is active 라는 안내가 나오면서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엔터를 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URL을요 복사해서 제 핸드폰의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데요. 저는 클로드 앱에서 실행하는 게 조금 더 UI가 깔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QR코드를 봐야 돼서 Show QR코드를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시면 이렇게 QR코드가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폰으로 이 QR코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스캔하시게 되면 URL이 나오고요. 여러분 폰에 클로드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URL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클로드 앱이 바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맥북에서 진행 중이던 클로드 코드 세션이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맥북에서 실행 중이던 이 클로드 코드에서 컨티뉴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테스트용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제 폰에서 테스트용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오른쪽에 제 맥북의 클로드 코드 세션에서 폰에서 입력했던 테스트용 프롬프트를 확인하실 수 있죠. 즉, 이제 나가서 점심 먹거나 갑자기 잡힌 회의 안에서 계속해서 작업하던 클로드 코드 세션을 이어서 폰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클로드 코드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인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커맨드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PC에서 먼저 시작한 클로드 코드 세션만 폰에서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폰에서 새로운 클로드 코드 세션을 먼저 시작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폰에서 먼저 클로드 코드 세션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테일스케일과 털미우스라는 앱입니다. 먼저 테일스케일을 맥북에서 설치해 줄게요. 앱스토어에서요. 이렇게 테일스케일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나오는 첫 번째 앱을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가 다 되신 후에 오픈을 누르시게 되면 위에 상태바에 이렇게 테일스케일 앱이 실행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커넥티드를 활성화시킨 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로그인할 수 있는 브라우저 창이 열립니다. 이때 저는 구글 계정을 사용해서 로그인 해줄게요. 로그인이 끝난 후에는요.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이 성공했다는 페이지가 열리게 되고요. 이 페이지는 닫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테일스케일 앱을 확인해 보면요. 제가 로그인한 계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맥북에서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제 폰으로 갈게요. 이 테일스케일 앱은요, 안드로이드와 iOS 둘 다 있어요. 전 안드로이드 폰이어서 플레이스토어에서 테일스케일이라고 검색해 주게 되면 전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오픈이 나오는데요. 설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설치하신 후에 오픈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나면 OK 누르시고 Get Started 누르시면은 로그인 버튼을 누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 PC에서와 동일하게 테일스케일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요. PC에서 로그인했던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PC에서와 동일한 계정으로 테일스케일을 로그인해 주신 후에요. 커넥트 버튼 누르시게 되면 로그인 석세스풀 안내 나오고 창이 닫히는데요. 그 후에 보시면 제 PC로 접속한 테일스케일의 IP 어드레스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IP 어드레스를 복사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테일 스케일에 관련된 작업은 끝입니다. 그 다음은요, 제 폰에서 모바일 터미널 앱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터미널 앱 원하시는 거 설치하시면 돼요. 저는 털미우스가 UI가 깔끔하더라고요. 전 이미 설치해놔서 오픈이 보이는데요.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설치하시면 오픈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오픈 누르시면 이렇게 IP 어드레스를 입력하라는 창이 뜹니다. 이때 아까 저희가 복사해 두었던 저희 PC의 IP 어드레스를 여기에 붙여 넣어 줍니다. 그 다음 컨티뉴 누르게 되면요. 알리아스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건 별명이어서 원하시는 거 자유롭게 입력하신 후에요. 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유저네임을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때 유저네임 확인하는 방법은요. 맥북이시면 터미널을 새롭게 여셔서요. whoamI라는 CLI를 치면 내 맥북의 유저네임이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입력해야 되는 유저네임은요. 제 PC의 유저네임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이 값이 틀리면 연결이 안 되니까 반드시 동일한 유저네임을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신 후에 Save and Continue를 누르게 되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오게 되죠. 이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제 PC에서 사용 중인 패스워드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신 후에 Save Continue를 누르게 되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제 맥북의 터미널로 접속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되면요. 클로드라는 명령어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맥북에서 접속한 것처럼 클로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지하철에서 또 밥 먹으면서 회의 중에 잠깐 클로드 코드로 계속 이어서 개발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이 테일 스케일과 털미우스 앱을 사용해서 핸드폰에서 제 PC의 터미널로 접속해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구조를 한 줄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폰에서 SSH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했죠.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테일스케일이라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오버레이 네트워크에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결과 제 맥북에 SSHD 22번 포트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공인 IP 어드레스 아닙니다. 포트 포워딩도 아니에요. 공유기 설정은 당연히 더더욱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동작할까요?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먼저 설명드리면요. 맥 대 PC에서 와이어가드 키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공개 키와 개인 키를 생성합니다. 이때 컨트롤 서버예요. 이 가상의 IP 어드레스가 등록됩니다. 마찬가지로 제 폰에서도요. 공개 키와 개인 키가 생성되고 가상의 IP 어드레스가 발급되어서 이것이 테일스케일 내의 컨트롤 서버에 등록됩니다. 이때 이 컨트롤 서버의 역할은요. 키 교환을 조율하고요. ACL을 관리하고 NAT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컨트롤 서버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 서버는요. 단지 연결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는 직접 건드리지 않죠. 그래서 ACL, 즉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접근을 제어합니다. 누구와 누구가 통신이 가능한지를 제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NAT, 즉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지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해요. 마지막으로 키 교환을 조율합니다. 와이어가드에서 생성한 공개 키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테일스케일 안의 컨트롤 서버가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즉 연결만 도와주고요. 데이터는 직접 건드리지 않는 구조인 거죠. 실제 데이터 경로를 보시면요. 와이어가드 터널이 생성돼서요. P2P 연결을 시도하게 돼요. 근데 이때 NAT,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공유기에서는요. UDP 홀 펀칭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직접 P2P로 통신하는 거고요.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DERP 릴레이 서버를 경유해서 제 폰에서 맥북으로 데이터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유기 없이 제 폰에서 PC로 데이터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요. 공유기를 거쳐서 포트 포워딩을 해서 제 폰과 PC가 서로 통신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테일스케일 서비스에서는요. 제 폰에서 암호화된 터널을 지나서요. PC랑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암호화 터널이 어떻게 폰과 PC를 통신할 수 있게 해주냐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UDP 홀 펀칭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폰과 맥북에서요. 동시에 UDP를 발사하면요. 맨 처음 발사한 UDP 패킷은요. NAT에서요. 버려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 NAT라는 건 공유기잖아요. 즉
외부에서 패킷을 보내면요, 내부에 누구에게 전달할지 몰라서 그 패킷을 버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패킷을 동시에 발사하게 되면요, 이때 이 NAT는요, 그것이 마치 응답이 온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냥 폰에서는 똑같은 패킷을 두 번 보냈을 뿐인데요, 이거 맥북이 보낸 것에 대한 응답이구나 라고 NAT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P2P 연결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NAT의 구멍이 뚫려서 제 폰과 PC가 서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테일스케일은요, 와이어가드 인크립션이 1차로 보안을 막아주고요, 2차로 SSH도 인크립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게요. 테일스케일은 VPN이 아닙니다. 설정할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와이어가드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UDP 패킷을 두 번 연속으로 똑같은 IP 주소로 보내므로 NAT를 속이는 거죠. 응답인 것처럼요. 그렇게 연결을 뚫어서 폰과 PC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그게 테일스케일이에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GPT랑 얘기하시면서 좀 더 자세히 학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동작 원리로 제 폰에서 제 PC로 터미널을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걸어다니면서 클로드 코드로 항상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살짝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업을요, 적당한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뇌를요, 좀 쉬어줘야 효율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즐거운 클로드 코드 개발 생활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함께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